안녕하세요. 정충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군 조종사 등 항공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적으로는 시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나은 시력이 0.4 이하면 안 되고요. 교정 시력이 1.0 이하가 나오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시력이 0.5 이상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하는 조건, 즉 수술을 해도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안과적인 부분 중에서 시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망막 이상이라든지 각막에 유전적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녹내장이 있다든지 특히 이제 색각 이상이 가끔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근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이트 카드 발급인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력 외에도 전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유는 항공기를 몰면서 승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 점검을 위해서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게 화이트 카드입니다. 나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1년에 한 번씩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발급하는 것이 항공우주의학 전문의입니다. 제가 항공우주의학 전문의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병원에도 화이트 카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과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청력적인 부분까지 그 외에 내과적인 것은 다른 병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장질환, 폐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맥이 좀 심하다든지 옛날에 폐기종, 즉 폐에 엉뚱한 곳에 공기가 차는 것을 폐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도 합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정하기 전에 전신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심장과 폐에 대한 예만 들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이트 카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히스토리 테이킹하는 항목이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공중근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안과검진, 그리고 내과검진, 청력검사 등 기타 여러 항목들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은 당일 검사해서 당일날 이상이 없으면 화이트카드 발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2, 고3 학생들이 항공운항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분야를 정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몰랐던 색각 이상이 발견되거나 심장질환이 발견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분야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신체 상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미리 알고 분야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2 정도나 그때 한번 방문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한 이후에는 만 21세가 넘으면은 항공운항과 학과에서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맞는 수술을 받고 졸업하고 항공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운항과를 입학을 하거나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가 넘어야 되고 특히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치가 명확하고요. 수술을 받고 입학하는 예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아주 드물게 합격되는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도수가 중요한데 근시 도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6.5 디옵타까지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에 제가 공군사관학교 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입학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매년 좀 바뀔 수 있는데 마이너스 6.5 디옵타까지 바뀌었다는 뜻은 웬만한 시력이면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은 시력, 즉 우리가 그냥 안경을 안 낀 시력으로 1.0을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진센터에서 당신은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아주 많은 공군 사관생도 그리고 항공운항과 학생들을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술을 할 때는 다른 분야와 달리 낮과 밤 모두 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굿나잇 비전 라섹은 낮과 밤의 시력차를 줄여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술에 있어서는 동공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동공 크기에 맞는 레이저 조사 범위가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커지거든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나 어떤 항공 운항을 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운항을 해야 되죠. 즉 어두운 환경에서 동공이 커졌을 때 빛 반사가 심하게 되면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공 크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우리가 수술 플랜을 잡습니다. 즉 넓은 범위로 빛 번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막의 절삭량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막이 조금 약해질 수 있죠. 그 약해지는 각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 각막 강화술까지 모두 포함된 수술이 굿나잇 비전 라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력의 질에 있어서는 옵셋이라고 그래서 시축과 동공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시축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레이저 장비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레이저 조사가 각막 중심부에 정확히 조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빛 번짐에 대한 염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스마일 수술을 할 때 아토스라는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아토스라는 장비는 기존의 다른 스마일 장비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엣지 컷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막에 이제 렌티큘이라는 조각을 만드는데 그 조각에 있어서 끝에 떨어질 때 이행부가 부드럽게 이행이 돼요. 엣지컷이 있으면 딱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빛 번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엣지컷이 없으면 또 좋은 점이 각막을 세이브 하거든요. 그럼 그 세이브 한 만큼을 레이저 조사 범위를 더 넓히는 데 쓰면 되는 거죠. 빛 번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수술한다라면은 공중근무자인 분들, 특히 전투기 조종사인 분들도 수술에 빛 번짐 없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즉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마이너스 5.5 디옵타였거든요. 근신한시 합쳐서. 근데 이 친구가 고3 때 왔는데 마이너스 5.5예요. 딱. 이 친구한테 절대 근거리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원거리 많이 보고 스마트폰 좀 줄이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눈을 더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해서 온 거예요. 자기 들어갔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게 한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위인가로 있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수술 받고 전투기 조종사 됐고 와서 거수격리하고 가는데 눈물이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체적인 조건이 일단은 돼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의사항도 있는데, 저는 안과 전문이니까 안과 쪽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근거리를 많이 보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디옵타? 이런 친구들은 눈이 나빠져도 한 2에서 3 기준에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스마트폰을 좀 줄이고 원거리를 많이 보는 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컨택트 렌즈나 이런 렌즈의 사용은 좀 줄이는 게 좋다. 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행동은 좀 피하자.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알아보자. 적어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와서 미리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가는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파일럿이라는 그런 부분은 되게 특수한 직역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을 미리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군 조종사 등 공중근무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얘기는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